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이 연말이 되면서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송년회. 가족들끼리 만나기도 하고 또 직장에서 또 친구들 만나면 모임이 많아지잖아요. 모임 만나면은 하는 게 있잖아요. 뭐 잔을 부딪히면서 건배사. 또 술 안 드시더라도 서로 덕담 주고받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우리 기원 씨는 주로 어떤 건배사를 하시나요? 그냥 뭐 위하여? 어머, 세상에나. 아, 크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뭐 이상은 높게 자는 평등하게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아이고야, 큰일이네요, 큰일이에요. 걱정입니다. 네, 여기서 아재 스타일이 또 나오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난대요. 아재티가 나가지고. 네, 수리 씨는 혹시 요즘에 유행하는 그렇게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런 건배사 알고 계세요? 요즘 또 인싸들만 한다는 건배사가 있죠. 네, 약간 이렇게 프랑스풍으로 코에 잔뜩 공기를 넣고 그렇게 공기를 잔뜩 넣고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마숑, 드숑 이렇게. 네, 또 인싸들만 하는 건배사가 있습니다. 효주 씨는요? 전요 좀 신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노래를 넣어줘야 돼요. 이 노래 다들 아실 텐데. 같이 불러야 돼요? 네. 그러니까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아시지 않아요?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아셨어요? 아니, 한 잔 먹기가 되게 힘드네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 다 같이 하면 엄청 재밌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두 분들이 진짜 젊다라는 게 느껴지네요. 되게 좀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획기적이고 한두 번 해본 솜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면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거 어떨까요? 너나 잘해 이러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너와 나의 잘 나가는 한 해를 위하여 요거까지 얘기하지 않으면 멱살 잡히죠. 그렇죠. 예. 네, 건배사들이 보면은 이렇게 단어를 봤을 때는 무슨 뜻이지 의아하다가 이렇게 제대로 된 뜻을 알고 나면 아주 좋은 뜻이 있죠. 네. 자, 연말연시 모임이 많습니다. 이 저를 포함해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깔끔하고 재밌는 건배사에 나누면서 한 해 마무리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지금 출발합니다. 첫 소식은 무료한 인터뷰입니다. 우리 기원 씨 이번에 양양에 다녀오셨다고요? 네, 양양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이자 최대 수건 사업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습니다. 지난 9월에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 영향 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죠. 그래서 사업 자체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졌죠. 네, 오랜 기간 학수고대했던 지역 주민들은요, 이 실망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무려 38년입니다. 이 찬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이 지역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양양군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무료한 인터뷰를 통해서 들어보시죠. 지난 9월이었죠. 환경부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환경 영향 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지역민의 충격과 더불어서 많은 파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12월 11일에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 영향 평가 심의 과정에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추후 대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양군 오색삭도 추진단의 김철래 단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의 결정이 지난 9월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3개월이 9월. 지난 건데 예. 그 사이 동안은 뭘 하셨습니까? 예, 행정심판법에 보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이제 90일 안에 네. 처분에 대해서 좀 불복이 있다고 그러면 예.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예. 저희가 9월 16일에 부동의 처분이 있었으니까 네. 12월 13일 안에 네. 저희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 저희가 12월 11일 날에 예.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립공원 내 삭도 시범 사업으로 정했거든요. 그 정한 주체가 환경부예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입지 타당성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 후속 절차인 환경영향 평가를 이제 받는 과정에서
초안, 본안, 주민설명 공청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다 거쳤고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 사업을 적폐 사업으로 규정을 하면서 방향이 이게 틀어진 거죠. 예. 그러면서 결국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부동의가 났는데 결국은 환경부가 결정한 것을 환경부가 뒤집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모순에 빠진 어떤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저희는 판단이 들고 그런 부분들은 행정심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하자 부분을 좀 정리해 보죠. 예. 저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데 예, 예. 어떤 부분인가요? 행정심판을 서면을 작성할 때 크게 절차적인 하자, 그다음에 실체적인 하자 이런 이렇게 해갖고 구분을 하는데요. 그 절차적 하자라는 것은 그 결정을 하는 과정상에서 어떤 그 위원들을 구성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을 운영할 때 좀 불공정한 부분, 그다음에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하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체적인 하자는 그 부동의를 하면서 내리는 어떤 내용적인 부분, 동물 부분은 어떻게 잘못했다, 식물 부분은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부동의 사유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심판을 청구하게 된 겁니다. 그 지난 10월 31일인가요? 그 정준하 친환경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추진위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원주지방환경청장 그리고 관련 업무 직원을 고발을 했는데 이 내용 좀 알려주시죠. 그 이제 환경영향평가 부동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할 경우에 지금처럼 이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주민이 피해가 입었다라고 어떤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때에는 지금 그 담당자나 아니 담당자를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말한 어떤 절차적인 이유, 그다음에 내용적인 그 이유 이런 내용은 똑같아요. 단지 행정에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고 주민들은 그 사람들의 그 행정행위가 어떤 권한을 넘어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로 그 고발을 한 것이죠. 그럼 이 행정심판 이 결과가 앞으로 2달 혹은 3달 뒤면 나오겠네요. 그 사이에 현장 조사라든가 아니면 어떤 구술 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 서면 심리에서 끝난다고 하면 두 달이나 3달 안에 끝나겠지만 어떤 현장 조사라든가 구술 심리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고 하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관건은 강원도와 양양군이 주장하는 게 얼마나 제대로 입증이 되느냐인데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잘 입증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객관적으로 어떻게 바라보세요? 실체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동물이나 식물 이런 것은 학자마다 다 그 또 주장이 틀리고 그런 것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라는 것이 결정 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그 진행해오는 과정, 그러니까 실체적인 부분에서는 그 명백하게 좀 그 재량을 넘어서는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다투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심판에서도 부동의 결정이 옳다라고 만약에 좀 안 좋은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는데요. 행정심판에서 저희가 그 나쁜 결과를 받는다고 하면 다음 절차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또 안 좋은 결과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러면은 이 사업은 사실상 그 물거품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행정심판 안에 좋은 결과를 받아야 되겠네요. 저희도 그것을 행정심판에서 결론을 매듭 짓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장님이 또 오랫동안 이 사업 준비를 하셨고 진행을 하고 계시니까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저도 좀 제 이름이 민기원인데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와 양양군의 입장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추후 이제 나오는 결과들은 칠곡목도에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여러분께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양양군에서는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고요.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사과를 걸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 행정심판, 그 다음에는 행정소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이 전면 백지화가 될 수 있는 기로입니다. 네, 모두가 납득할 수가 있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자, 계속해서 진행 과정과 결과 어떻게 나올지 이 7번 국도에서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 영동 지역엔 눈이 참 많이 오는데요. 네. 두 분은 눈 오는 거 좋아하시나요? 이게 눈 오는 걸 좋아하지 않게 되면 어른이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 눈 치울 생각에 도로 미끄러울 생각에 걱정이 앞서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저도 그래요, 사실. 같은 입장이고요. 뭐 눈 온다고 뭐 야호 뭐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나이 40 넘어갔고. 잘 어울리시는데. 네, 네, 뭐 그런 얘기 종종 칭찬 많이 들어요. 자, 그렇지만 눈이 와야만 또 볼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설산 트레킹인데요. 이 설산 트레킹의 묘미를 속초에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스튜디오에 기환 씨가 없어요. 네. 이 촬영 때문에 오늘 못 나왔다는 소문이 있는데 과연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것은 입에서 난 소리가 아니다. 들리는 거 오바. 여기는 현재 에베레스산 해발고도 8,828m. 산소가 2% 부족하다. 숨을 못 쉬겠다. 살려줘라 오빠. 오케이 커트. 연기 괜찮나요? 진짜 막 산소가 모자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눈도 내리고요. 겨울입니다. 겨울만 되면 제가 너무나 해보고 싶었던 거 바로 설산 트레킹입니다. 이 눈 덮인 산길 따라서 정상 딱 올라가가지고 산고대를 쫙 바라다 보면 그 경치가 말이죠, 정말 예술입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 눈 덮인 설산의 모습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가시겠어요? 등산대장, 산악대장, 저 기환이와 함께 눈 덮인 겨울 설산으로 가산! 겨울철 등반 가이드 파트 1 지금 시작합니다. 멋진 풍경을 보여주겠다던 김기환 리포터. 등산하려면 준비 단단히 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여유가 넘치죠?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고 맨몸으로 그냥 가도 되는 거예요, 진짜? 진짜 따라오라니까 왜 자꾸 안 오는 거? 저 못 믿어요? 손 안 잡아줬다고? 또 우리 어머니가 저기 아무나 저기 손 잡아주지 말라 그러는데. 알겠어요. 자, 손 잡아줄게요. 나만 믿고 따라와요. 괜찮다니까. 잠시 후 큰 소리 뻥뻥 치던 기환 씨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곳곳에서 눈 소식이 들려오는 이때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건 바로 설산입니다. 하얗게 핀 산고대의 장관을 기대하며 사람들은 부지런히 겨울산으로 떠나는데요. 하지만 눈꽃 산행을 쉽게 봤다간 큰 코 다친다는 사실. 겨울철은 다른 계절보다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즐거운 등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정답은 이곳에 있습니다. 국립등산학교. 꾀죄죄한 모습으로 나타난 김기환 리포터. 아유, 그러게 조심 좀 하지. 불쌍한 기환 씨를 구제해줄 분은 어디 있을까요? 나 다리가 지금. 어이구. 야, 안녕하세요. 저 좀. 저 안녕 못해요 지금. 좀 살려주세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하십니까? 겨울 설산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겨울산 올라갔다가 만만히 봤다가 지금 코가 저 지금 머리 보세요 지금 엉망진창이야 진짜. 어구, 그랬죠요. 저 뭐 문제 있으니까 저 준비 잘한 것 같은데. 이게 위에 상의는 제대로 입으신 것 같은데 하의는 신발하고 이 바지가 이 겨울산행 복장이 아닌데요. 아니 뭐 예.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이거 등산 바지인데? 복장부터 점검해 볼까요? 일단 겨울용 바지를 입지 않았고요. 등산화도 미끄러운 설산을 오르기엔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일단 그럼 상의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네, 상의는 윈드 자켓 바로 잘 입으셨고 안에 이제 내피가 있습니다. 파야게터, 네, 내피가 이것도 있고요. 잘 입으셨는데 옷을 지금 4겹이나 4겹. 입으셨는데요. 예.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거는 맞습니다. 잘했죠. 두꺼운 옷 한 입는 게 아니고 그렇죠. 얇은 옷을 여러 개 입으면 잘 입으셨어요. 요건 잘 입었어요. 예, 잘 입으셨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산행을 할 때는 이 바람막이 옷은 우리가 땀을 밖으로 잘 내보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쉴 때 산행하고 쉬서 물 마시고 할 때 그때 이제 잽싸게 배낭에서 꺼내서 입고 실제로 산행할 때는 여기까지만 입으셔도 좋습니다. 땀이 나기 때문에. 그러면 겨울 산행 온 김에 겨울 산행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 네. 꿀팁들 네, 좀 네. 배워볼 수 있을까요? 아 그럼 어디로 좀 그럼 저쪽으로. 저쪽으로? 예. Wake up in the morning feeling like P. Diddy. 겨울 산행 꿀팁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겨울 산은 다른 계절보다 난도가 꽤 높습니다. 필요한 준비물도 많은데요. 일단 체온 유지를 위한 복장이 중요하고요. 언땅 위에서도 미끄러지지 않아야겠죠. 핵심은 보온과 활동성. 그럼 하나씩 살펴볼까요? Bounce, bounce. Drop top and 아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가 보니까 딱 봐도 이건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좀 확 나는데. 예, 이건 다 이제 전문 네. 등산 장비고 이 앞에 테이블이 있는 게 이제 겨울 산행 초보자 분들을 위한 뭐 기본 장비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이제 그 얼음이 얼어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이젠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 요즘 도로에 보면은 네. 그 블랙 아이스라고 블랙 하잖아요. 아이스. 네. 네. 산에도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블랙 아이스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젠은 꼭 가져가셔야 돼요. 설산을 오르려면 아이젠은 기본 중의 기본. 등산화에 덧대어 착용하세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스패츠. 자 겨울에는 우리 산행 중에도 눈이 올 수 있고 폭설이 내릴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이 신발과 네. 자기 이제 그 하의 네. 이 바지 아 여기 봐요. 바지 여기. 사이에 네. 들어오는 요 공간에 네. 눈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아. 그런데 이제 이게 나중에 동상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눈이 많이 쌓인 산길을 걸을 땐 스패츠를 꼭 준비하세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겨울철에 겨울 산에 가면 눈이 많잖아요. 네. 그 빛이 눈에 반사돼서 눈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이럴 경우는 나중에 심한 경우 이 곡을 안 쓰게 되면 설맹에 걸려요. 설맹. 설맹. 아 그 앞이 안 보이는 이제 이게 반사 많은 빛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게 이제 안 보이는. 순간적으로. 네. 멋이 아니라고요. 눈 건강을 위한 선글라스나 고글. 아 그런 자, 의미에서. 그다음에 이제 모자도 기본이겠죠. 모자. 네, 모자. 네. 자, 모자인데 이 겨울철에 머리랑 목을 통해서 열을 가장 많이 우리가 뺏깁니다. 자, 그래서 자 갑자기 산행하는데 눈보라가 쳤어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뒤집어 써야 됩니다. 아 두 이 권입니까? 그걸 빼고 한번. 아 예, 그걸 빼고. 자, 이거 이제 바라클라바라고 하는데, 바라클라바요? 네, 바라클라바. 네. 그냥 쭉 써. 머리와 목을 감싸면 체온 유지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뭐 다운 자켓은 하나 겨울철에. 어. 이걸 산행할 때 입는 건 아니지만 배낭 안에다 하나 넣어 가지고 있는 게 예비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로 인해서 진짜 도난 상황 때 내 목숨을 살느냐 마느냐가 결정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예비요. 이걸로 하루를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운으로. 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장비들은 네. 살펴봤고요. 네. 혹시 이거 말고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얘기는 안 했습니다. 먹는 거. 등산은 체력 소모가 큽니다. 초콜릿이나 사탕, 견과류 같은 간단한 간식을 준비해 틈틈이 챙겨 드세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같은 우리가 휴대폰은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아,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 그다음에 당연히 또 지갑 안에 신분증 같은 걸 가지고 다니시죠. 그렇죠. 신분증을 안 가지고 다닐 수는 없겠지만 간혹 우리가 조난당해서 구조를 이 사람이 신분을 몰라. 배터리는 추위에 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여분의 배터리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겨울 산행을 위한 기본 준비는 끝! 산에 가실 때 내가 어디 간다라고 반드시 주변 사람들 알리고 가요. 네, 그다음에 산에 가서도 나 여기 왔어 이제 산행해라고 주변 지인분들한테 알려요. 자, 이렇게 해서 겨울 산행을 위한 패션 완성! 아이젠과 등산 스틱으로 활동성을 높이고 갑작스런 눈바람에도 대비할 수 있는 따뜻함까지. 이 정도면 겨울 산행은 문제 없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본격적인 산행에 앞서 안전수칙도 익혀야죠.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 요건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겨울 산행 생각보다 챙겨야 할 준비물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낮은 산을 가더라도 이 날씨를 확실히 확인해야 되고요. 또 신발,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보온성을 갖고 있는 그런 네. 옷,
네. 이거 필수입니다. 네, 또 등산의 꽃이 겨울 산행이라고 하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말 조심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네. 예뻐서 이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태백산이나 설악산에 하얗게 핀 상고대도 되게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기환 씨가 사실 오늘 직접 올라가서 그걸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일단은 뭐 다음 시간에 두 번째 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대를 해보죠.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지는 시청자 세상입니다. 저희가 등산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걷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몇 해 전부터 이 힐링 열풍을 타고 걷기 열풍도 같이 네. 불어왔잖아요. 2007년 제주도 올레길을 시작으로 다양한 걷기 코스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강릉에도 명품길이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제주도에 올레길, 또 지리산에 둘레길이 있다면은 강릉에는 바우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이 백두대간부터 경포해변 또 정동진까지 있는 강릉의 숨은 명품 코스라고 하네요. 네, 바우길. 말만 들어도 벌써 가고 싶어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시청자 세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강릉 바우길 걷기 행사를 알리고 싶어갖고 직접 영상을 보내주셨다고 해요. 자, 바우길 걷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뭐 추운 날씨에 많이들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이 구간은 여기서부터 굴산사까지 가는데요. 오늘 하루 같이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재밌게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항진 해변을 출발하면 이렇게 이제 남항진 그 해변 주택가를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를 통과하면 그 병산동 농촌 들녘을 걷습니다. 남항진 마을길을 나오면 이렇게 이제 그 병산동 들판길을 걷습니다. 여기 아주 농촌 마을이 한적하고 참 좋은 길입니다. 와, 이 밭에 아직 이렇게 수확하지 않은 배추도 있습니다. 강바웃길 이렇게 정기 걷기 주말마다 이렇게 나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50명 같이 걸었는데 오늘 또 한 60명 되는 듯합니다. 여기 참 아름다운 풍경 나오는 데입니다. 병산마을인데 옛날 저기 저 건물이 앞에 보이는 건물이 병산초등학교 건물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가 중앙초등학교로 통합이 되면서 없어졌고요. 이렇게 제방뚝 따라 쭉 올라오는 풍경이 참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남항진 해변을 출발해서 한 40분 정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동마을 여기 양지 바른 곳에서 이렇게 한 10분 쉬어갑니다. 생기님 안녕, 아라님 안녕. 우리 바우길은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카페에서 이렇게 닉네임을 쓰기 때문에 여기 닉네임들이 참 특이합니다. 이분은 생지님, 이분은 아라님. 여기는 그 병산동에서 청량동으로 이어지는 산길입니다. 이렇게 녹록길인데 차량들도 좀 다니고 이렇게 이용하는 길인데 소나무도 있고 대밭도 있고 참 걷기 좋은 길입니다. 예. 우리 바우길 저기 국장님이십니다. 예. 걸으니 참 좋네요. 예. 뭐 말이 뭐 필요합니까? 그냥 걸으면 좋습니다. 그럼요. 날씨도- 좋고 말고죠. 예. 여기는요, 이 선배님은 달콤 부부입니다. 두 내가 열심히 이걸로 이렇게 다니시면서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이게 후배들한테 본보기고 다른 게 본보기가 아니야. 뭐 돈이 많아 본보기고 그죠? 예, 두 분이 사이좋게 다니시는 게 이게 본보기지 뭐. 이야, 얼마나 좋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바웃길 주말 걷기 행사가 열립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해서 한 코스를 종주하는 건데요. 이 코스와 출발 장소는 강릉 바웃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강릉 바웃길은요, 우리나라 3대 트레킹 코스로 꼽힌다고 해요. 강릉의 역사, 문화, 또 자연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겨울철이면 바웃길 1코스가 되게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선자령 풍차길 코스인데요. 눈 쌓인 이 경관이 아주 장관이라고 해요. 네, 그렇군요. 저는 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바웃길, 뭐 둘레길. 네. 근데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길은 바로 퇴근길인데 네, 아쉽네요. 그 길이 없어서. 아무튼 그 춥다고 집에만 계실 것 같은데요. 주말에 좀 시간 내셔가지고 이 강릉 바웃길 좀 건강하게 걸어보셨으면 좋겠네요. 세계로 가는 7번 국도. 자, 오늘은 멕시코로 가서요. 멕시코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독특한 지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세노테라는 지형인데 세노테. 서리태는 좀 알겠는데 좀 낯설어요, 이름이. 네. 근데 두 분 카르스트 지형은 아시죠?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이게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뭐 예. 동굴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지형들을 말하는데 우리 삼척이나 정선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죠. 예. 우리 효주 씨 공부 열심히 했구나, 학창 시절에. 네, 지리를 좀 좋아해서.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카르스트 지형에 생기는 큰 구멍, 이 싱크홀 같은 걸 바로 세노테라고 합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약 3천여 개의 세노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세노테에는 마야 문명의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신비스러운 비밀 만나러 가보시죠. 세노테, 마야의 성스러운 샘. 한 여인이 산채로 그것에 던져진다. 마야의 여인이다. 모든 소리들이 멈추고 여인은 아래로 가라앉는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샘물은 여인의 모든 비밀을 삼킨다. 그녀에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기원전 1000년부터 성세를 거듭하며 16세기에 이르기까지 무려 2000여 년 동안 명맥을 이어온 마야 문명은 정연한 문자 체계와 역법, 영의 개념을 도입한 산술, 태양과 달, 금성을 육안으로 정밀 관찰한 천문학을 발전시켰으며 거대한 신전과 피라미드를 세운 건축술로도 알려져 있다. 이렇듯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뛰어난 문명으로 평가받고 있는 마야 문명. 하지만 문명은 강을 끼고 발전한다는 통념과 달리 유카탄 반도에는 큰 강이 없다. 먹을 물조차 얻기 힘든 저지대 밀림 속에서 마야인들은 어떻게 도시를 세우고 문명을 일으켰을까? 비밀은 유카탄만의 독특한 지형인 세노테에서 찾을 수 있다. 유카탄의 땅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빗물은 고이는 대신 바로 땅속으로 스며들어 석회암을 용해시킨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싱크홀에 다시 빗물과 지하수가 고이며 만들어진 샘, 혹은 수중동굴이 바로 세노테다. 메리다 남쪽의 롤툰 동굴은 세노테의 형성 과정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다.
옥수수를 갈았던 바위와 제의용으로 그린 손바닥 벽화는 선사시대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다. 종유석 기둥을 칠 때 나는 롤툰이라는 소리를 따서 이름을 지은 이 동굴은 세노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수만 년의 시간 동안 스며들어온 빗물이 빚어놓은 거대하고도 신비로운 땅속 세상. 무른 땅은 빗물의 시간을 이기지 못한 채 무너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거대한 구멍에 다시 비가 고이면 마침내 마야인들의 신성한 샘물인 세노테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유카탄 반도 전체에 존재하는 세노테는 6,000개 정도. 그렇다면 비의 신 차아크는 마야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멕시코 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멕시코 국립인류학박물관의 마야관. 이곳에서는 다양한 차아크의 얼굴을 만나볼 수 있다. 뾰족한 송곳니, 대롱거리는 긴 코, 조개 껍질로 만든 귀를 가진 차아크의 형상은 물속에 사는 파충류나 양소리를 의인화한 것으로 그 모습 자체가 비의 상징이었다. 마야인들은 비가 내리는 것을 차아크가 물이 든 항아리를 쏟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 차아크가 그 항아리를 도끼로 깨뜨리면 천둥이 치는 것이라 여겼다. 차착제에 의해서 차아크 역할을 맡은 사람이 비가 몰려오는 소리나 천둥 소리를 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차아크는 이후 아즈텍의 영향을 받아 안경 모양의 눈과 뱀 모양의 코를 가진 뜰랄록으로 바뀐다. 차아크나 뜰랄록뿐 아니라 유카탄 지역의 많은 유물에서 보여지는 직선 문양이나 나선형의 무늬 역시 모두 비를 상징하는 것이다. 비는 수학과, 수학은 곧 생존과 직결된다. 마야 문명에서 비의 신 차아크가 그토록 중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마야인들은 언제부터 비의 신을 숭배했을까? 멕시코 시티 남부의 찰카친구에 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유적이 있다. 평지 위에 그림처럼 우뚝 솟은 거대한 바위산, 그리고 바위산을 뚫고 자라나는 신성한 아마테 나무. 한눈에 보기에도 범상치 않은 풍경을 지닌 찰카친구는 마야 시대 이전인 올메카 시대부터 대대로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왔다. 네, 보통 문명은 커다란 강을 끼고 발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마야 문명은 이 산악지대에 생겼어요. 그래서 강이 없는 대신에 이 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비의 신을 숭배하게 된 것 같네요.
고대 마야인들은 이 비의 신 차아크가 항아리를 기울이면 비가 내리고 이 항아리를 깨뜨리면 천둥이 쳤다고 믿었대요. 그래서 빗물이 고여서 생기는 이 세노테를 아주 신성시 여겼다고 합니다. 자, 세노테에는 많은 의식이 치러졌다고 하는데요. 자, 마야 문명과 세노테에 얽힌 이야기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네, 이번에는 귀여운 동물들을 만나러 가볼 텐데요. 강릉에 위치한 동물농장입니다. 규모는 조금 작지만 뭐 파충류부터 포유류, 어류까지 수많은 동물들과 교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농장에 얼마 전에 새 식구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 귀여운 어린 동물들도 보고 이 농장의 겨울나기까지 함께 하시죠. 구불구불한 도로를 달리고 또 달리고 한참을 달리다 보면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고요한 농장을 둘러보니 이게 다 뭐죠? 웬 동물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까요?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동물들만 반기는데 대체 뭐 하는 곳인지 집주인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동물들의 천국을 만든 이충렬 사육사. 아니, 근데 뱀은 지금 왜 안고 계세요? 예, 지금 이제 청소도 해주고 따뜻한 물에 이제 온욕을 해야 돼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목욕이요? 네. 뱀도 목욕을 하나요? 살짝 엿봤더니 뜨끈한 물에 우아하게 몸을 담그고 있는 커다란 뱀 한 마리. 아이고, 좋다. 색깔이 누룽지색이어서 누룽지고요. 종류는 이제 버미즈 파이톤이라고 하는 뱀인데. 물진 않나요? 네, 물거나 그러진 않고요. 근데 뱀들은 사람들이 이제 크게 오해를 많이 하는데 뱀들은 자기네가 공격을 받지 않는 이상 물거나 그러지 않아요. 자, 이제 목욕을 마치고 얌전히 우리로 들어가는 누룽지. 그런데 누룽지에겐 한 가지 특별한 비밀이 있다네요. 이 파이톤 종류의 뱀은 이렇게 발톱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뱀에는 발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발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런 볼파이톤 종류나 이런 파이톤 계열의 뱀들은 발톱이 있는데 이 발톱이 도마뱀에서 뱀으로 진화됐다는 일종의 증거인 거죠. 그리고 보면 얘는 이 파이톤 종류의 뱀들은 진화가 덜 된 뱀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너도 나처럼 발톱이 있었냐? 이번엔 애교 많은 동물 친구를 소개해 주시는데요. 초록빛이 예쁜 앵무새네요. 이 녀석의 장기는 뽀뽀. 아빠랑 뽀뽀하기. 안녕. 녹도 뽀뽀. 안녕. 우와. 녹도 멋있지? 안녕. 뽀뽀. 뽀뽀를 우와. 좋아하는 애교 많은 녹두. 말도 정말 잘하죠? 뽀뽀. 사육사와 녹두의 뽀뽀를 지켜보는 또 다른 앵무새가 있었으니 바로 황금이 몰래 우리를 탈출했다가 아빠한테 딱 걸렸습니다. 누가 나왔어? 아빠? 아빠? 만세! 형이 만세! 형이 멋있어. 카메라 앞에서 개인기 대방출. 네, 앵무새들이 똑똑해서 이제 웬만큼 잠궈놓지 않으면 다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아빠? 사람의 품속에서 재롱도 피우는 황금이 앵무새가 아니라 강아지 같은데요. 어떻게 나왔어? 이제 우리에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들어가기 싫은 듯 아빠의 팔에서 떨어지질 않습니다. 봐봐. 황금이 이쁘다. 황금이 이쁘다. 응, 황금이 이쁘다. 나도 아빠랑 놀고 싶다고요. 박수. 반가워. 농장에서 귀여움을 담당하는 녀석이 또 있는데요. 주인공은 너구리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라쿤 달콤이. 자, 달콤이 얼굴 좀 볼까요? 달콤아.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라쿤이 말을? 알고 보니 황금이 목소리네요.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아빠를 부르는 치고지순한 순정파 황금이. 자기한테 관심 달라고 질투하는 거야. 네. 다른 애 이뻐하면 질투해. 안녕. 이번엔 사과를 들고 어딜 가볼까요? 얼마 전 농장에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새 식구를 맞이한 건데요. 주인공은 멋진 뿔과 긴 수염을 자랑하는 사냥입니다.
어미 뒤에 숨어 있다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낸 아기 사냥. 12월 초에 태어났다는데 정말 귀엽죠. 인형 같죠. 아니, 아기는 귀가 틀어서 인형 같죠. 아빠? 아빠야. 또다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 방금이는 아빠 바라기네요. 옆에서 구경하다가 사과 한 쪽 얻어먹기에 성공했는데요. 사과를 먹으면서도 여전히 아빠에게 시선 고정. 어이구, 어디가. 뽀송뽀송한 털에 앙증맞은 외모까지 볼수록 너무 귀여운데요. 조금만 더 자라면 농장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사육사 아빠의 마음도 빼앗아버린 귀여운 아기 사냥. 그 모습을 애절하게 바라보는 황금이. 이거 삼각관계라고 해야 하나? 이번엔 농장 밖으로 나왔는데요. 아빠의 눈에 딱 걸린 말썽꾸러기 녀석. 저 거대한 뒷모습은 당나귀? 당나귀는 그래서 먹이가 있는 데를 알아. 먹이 창고를 급습했던 율무. 결국 혼쭐이 났네요. 여기 왜 누가 들어와, 누가? 어? 율무. 자. 사과를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추워서 그래서 그 사과 먹으려고 문을 열고 입술로다가 이 문을 밀어가지고 들어갑니다. 네. 율무, 저기 들어가면 안 돼. 응? 나이가 좀 많아요. 나이도 좀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케이지 안에 넣으니까 활동력이 좀 없어서 이 사람도 관절을 안 쓰면 약간 굳거나 그 관절염 같은 게 오잖아요. 그래서 뒤 다리가 약간 관절염 같은 게 오는 증상이 있어서 밖에 풀어놔서 운동시키려고 꺼내왔어요. 그래서 다 사방에 돌아다니면서 풀도 먹고, 네, 저쪽처럼 똥도 여기저기 막 싸고. 네. 근데 실제로 풀어놓고 키우면 일은 더 많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건강상 더 오랫동안 풀어놓고 계속 키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율무야, 그럼 안 돼. 응? 아빠 먹이만 해줄게. 율무야, 앞으로 말썽은 조금만 피우기로 약속해. 이번엔 어떤 동물을 만나볼까요? 포유류 사육장에 들어왔는데요. 사냥 가족에 이어 이곳에서도 새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주인공은 미니 돼지 쩌니와 아기 돼지 6남매. 아, 귀여워라. 힘들지? 잠깐만, 아기. 사육사가 젖병을 들고 우리에 들어가는데요. 새끼들 중에 유독 작게 태어난 막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이 전이가 새끼를 낳는데 얘만 유독히 작게 태어났어요. 작게 태어나다 보니까 다른 이제 경쟁에서 밀려서 이제 젖꼭지를 못 찾는 거죠. 네. 그래서 따로 이렇게 먹이를 먹이고 있습니다. 제일 늦게 태어나서 그런지 유난히 몸집이 작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는데요. 약한 새끼들을 챙기는 것도 사육사의 몫이죠. 알뜰살뜰한 보살핌 덕에 미니 돼지 6남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밥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자라렴. 잘 키워, 전이. 지금 여기 제가 이제 저희 자식들이 한 120종 정도의 한 1,500마리 정도 있습니다. 뭐 부모의 마음이면 자식이 아프면 네, 이제 힘들잖아요. 아프지 않게 네, 뭐 다 생애를 다할 때까지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자식들의 아버지로서 또 사육사로서 네, 동물들을 잘 관리해주고 같이 오래오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강릉의 어느 산골 마을엔 작은 동물 농장이 있습니다. 다정한 사육사 아빠의 손길 아래 여러 동물들이 오순도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음으로 교감하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는 사람과 동물들. 기나긴 올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길 바랄게요. 사냥이 우리나라 멸종위기 1급 동물입니다. 이 등산을 하다가 사냥을 가끔 마주쳤다는 소식들을 접하곤 하는데 이렇게 또 작고 귀여운 새끼 사냥은 처음 보네요. 네, 흔히 볼 수가 있는 가축부터 또 멸종위기의 희귀 동물까지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직접 만져도 보고 먹이도 주면서 교감할 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돌본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동물들에게 좋은 먹이를 주기 위해서 직접 농사도 지신다고 하는데 이 동물마다 습성 다르고 또 먹이가 다른데 이 꼼꼼하게 다 챙겨주시는 거 보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겨울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힘든 계절이죠. 네. 우리 동물들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번 국도 문을 열면서 송년 모임, 건배사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등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등산하면 또 생각나는 분 계시잖아요. 바로 산악인 어몽길 대장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저의 성공한 14번의 등정만을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히 경험한 실패를 생각합니다. 아니 오늘 오프닝에서 그 아재 건배사로 놀라키시더니 네. 오늘 클로징은 상당히 훈훈하고 멋지시네요. 네. 아니 한 해가 마무리되잖아요. 보통 이럴 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야, 나는 올 한 해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네. 이런 자괴감을 또 느낄 수 있는데 그 뭔가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또 노력이 중요하다. 그게 또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7번 국도 오늘도 한 봉우리 넘었습니다. 여러분도 좀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